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설 인사에서 몇몇 최고위원들하고 또 그 지역에 예. 그쪽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단에 가서 만나서 지금 이제 말씀 지난번 나눴는데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미뤄진 거를 예.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선물도 드리고 네. 이 동석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요 화기애애했고 네, 정말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자리였고 예. 뭐 행복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두 어른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 또 뭐 네. 추경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 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외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조언도 하시고 이런 모습 어떻게든 봤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음. 나라에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소위 친문 친명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이제 두 분을 나눠 놓으려고 예. 계속 아주 준동을 하죠. 이거 연휴 기간 음. 중에도 아주 애들 쓰던데 네. 저 두 분 사이에 있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 흠집을 내려고 할 텐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어제. 그래서 통합과 포용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바꿔 나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뭐 교환을 했다라는 거니까. 포용과 화합이라는 예. 얘기가 여러 의미가 있죠. 지금 윤은 포용과 화합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반국가 세력 뭐 이렇게 해놓고. 지를 추종하는 자들끼리만 예.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을 진압해서 뭐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지하실에 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내전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화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다시 궤도를 찾아서 발전하려면은 네. 포용이 필요하고 또 작게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여러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단 이 내란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서 또 국힘이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내란 세력이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권력을 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고 하셔야 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갈라치기의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는 언론의 준동이죠. 언론에 보면 제목도 뭐 내우외환 네. 뭐 민주당 뭐 이렇게 뽑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내우외환 뭐 글쎄 민주당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마치 하면서 이제 그 뭐가 있는 거죠. 국힘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약진하고 있고 저기는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혹은 뭐 이재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확대 그렇게 재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자들이 이미 목격하고 있는 내란 상황이 있고 그거를 해명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실제로 또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열을 획책하면서 그 내란 사정이나 상황이나 뭐 앞으로의 대선이 어떻게 되든 네. 내가 뭐 이렇게 나서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서 이거를 분열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인사들의 발언을 네, 예.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이거 그렇죠. 봐라. 딱 필요한 부분 이제 네. 오려내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고 이제 저들은 이제 다 비명 반명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사진도 이제 한꺼번에 올리고 막 그러던데 한 대여섯 분을 맞아요. 그 대여섯 분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네. 건 앞으로 이제 판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별되는 과정들 속에서 시민들이 그 맑은 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러면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뭐 대선이야 어찌 되든 나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되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하. 거다라고 한다면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날 거고 예.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거의 명확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발언들이 제기되고 할 때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예. 민주시민분들이 좀 판별하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그냥 문득 저 혼자 이렇게 몇 개 메모를 해봤는데 예, 이게 메모를 이제 첫 번째 해오셨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형점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주로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소위 갈라치기 소재로 이제 반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이재명 교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가. 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네. 어떤 지지가 확대되고 그 지지 기반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그런 점을 보면 판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뒷구멍으로 흥정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센 발언을 하면서 네. 뒤로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를 좀 자리. 약속해라.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 얘기해서 나한테 이 정도 눈길이 쏠리고 있으니 내 지분을 인정해서 향후에 뭐를 달라. 이런 식의 얘기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가? 네. 그러면은 이게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사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가 네. 이게 판별이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 시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난가병에 빠져가지고 난가? 난가? 이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저 이준석, 최상목, 뭐 저기 한덕수, 한동훈 뭐 그동안에 많이 보여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김문수 씨가 완전 중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증세를 보이는가? 이게 또 난가? 식별을 기준이 어, 하나가 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 정당이 돼버렸다, 사당화가 됐다, 또 혹은 일극 체제가 네. 좋은 것이냐, 이런 지적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진정성을 확인 받으려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 안에 현역 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겁함, 그 비겁함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비겁함을 떨쳐버려라. 네. 그리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주장을 펼치고 그걸로 평가받- 세력을 얻고 평가를 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들 속에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평, 또 향후 집권 세력의 지평이 확대되는 쪽으로 그 생각이 펼쳐지는 네. 것인지, 그거를 보시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예. 하나가 앞으로 계속 이제 언론은 이분들의 스피커를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는데 활용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얼마큼 동조해서 부안해동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인터뷰이들을 배치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런 상황들을 조장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그게 네. 언론의 수법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권에서 특정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영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런 시도에 대해서 꾸짖느냐, 아니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기사에 날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네. 걸 보면 결국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민주당의 지평, 또 민주진보 진영의 지평을 넓히고 네. 그것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제가 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네. 요 5가지 기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딱 5가지 기준을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 이것만 다 이제 대입해 봐서 예, 예.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대입해 봐서 예, 예. 판별이 딱 되겠군요. 5가지 예, 예. 기준에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어디 가서 예. 마이크 안 주니까 이제 나서 가지고 무슨 나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지만 윤석열 지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소위 비명 반명의 입장에서 지금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포용과 화합의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충분히 식별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몇 년 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른바 예. 이제 조금 박해라고 우리가 예. 이름 붙였던 네 명의 뭐 정치인의 예. 여러 발언들이 그야말로 매일 아침마다 이 공중파 인터뷰에 나오고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기사가 쏟아지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박해 역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김부겸 일부 네. 언론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김부겸, 김동연, 그다음에 임종석, 네. 김경수 그 정도인가요? 또 뭐 하자면 뭐 박용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나름대로 다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소통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저라도 한번 직접 물어보고 또 이분들 네. 만날 기회도 이제 종종 생길 것 같은데 본인들이 또 만나자고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또 아는 상황에서 이게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좀 보시면서 저희 소식을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향,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진짜 대의명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걸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겠군요. 국민들이 원하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이 내란 상황을 어떻게 진압하고 처리하고 도려낼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놓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네. 그거는 당연히 포용과 화합 그건 뭐 당연히 주로 한 나라가 디폴트, 돼야 될 거예요. 디폴트죠. 예. 예. 그 디폴트 값만 얘기하지 말고 예. 디테일의 면에서 디테일. 지금 내가 바깥에서 잠깐 이렇게 정치권을 떠나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 이걸 놓치고 있더라.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국정에 나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점들을 우리가 집권했을 때 조금 네. 소홀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메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건설적으로 네. 이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역량이나 또 지평이나 이런 거 넓혀가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가지 이 기준 아마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특히나 이 5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예. 하나하나 따져볼 것 같습니다. 최강욱 기준 그냥 뭐 제 기준이니까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공감을 이제 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 이 진영 말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더 난리 아니에요? 네. 조기 대선 그렇죠. 지금 다 몸이 이제 달아 있는 것 같은데. 말로는 뭐 윤석열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윤석열 파면될 거를 전제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던데. 그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김문수 장관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설 이 연휴 맞아가지고 재래시장도 전통시장도 가고. 김문수 씨는 네. 이번에 이제 일생 동안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호기가 왔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에서 꼭 후보가 되시기를 바라고 네. 안 되면은 그 부정선거니까 탈당을 하셔서 반드시 끝까지 뛰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럼요. 경선 무효야. 그럼요. 부정선거지 그거는. 어떻게 김문수가 안 돼? 이렇게 갈수록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요. 그렇잖아요. 고공행진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주장하고 친일 주장해가지고 다 얻은 그게 득표인데. 그건 예, 이거 보수 진영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예. 국민의힘 쪽 보수 극우 그쪽의 후보가 또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게. 저는 김문수 네. 국힘 후보 안 되면 부정선거라고 봐요. 제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